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개장 후 시장이 계속 밀려서 한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큰맘 먹고 에어컨을 하나 새로 장만해가지고 큰 돈 주고 장만해가지고 여유롭고 즐겁게 낮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불이야라는 소리에 에어컨을 뜯어가지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는데 옆동에서 불이 났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해외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너무 허무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악재는 무엇이었나요? 네, 오늘은 뭐 지난주 시장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단절된 시장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미국하고 유럽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상승하는 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이제 4월달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횡보 밴드를 상향 돌파하는 미국 시장의 상승이 이제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중국 쪽에서 나온 악재로 중국이 장중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급락을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인지 오늘 외국인들이 초반에 선물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오후에는 거의 뭐 주식 매도로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양쪽 같이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시장이 그냥 힘없이 쭉 밀렸고, 오늘 시장을 시간 단위로 이렇게 따져서 보면 분봉 60분봉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전부 다 음봉이에요. 예, 전부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 시간마다 한 번의 반등 시도를 못하고 그냥 힘없이 밀려버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유럽 그 지표 나온 게 있었죠. 마르키트 그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있었는데 유럽이 종합이 60.6이었어요. 이전이 59.5였는데 상승해서 나왔고, 그리고 미국도 제조업 쪽 PMI 같은 경우가 63.1로 지난번에 62.1이었는데 상승해서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59.8로 지난번에 64.6이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조금 많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쪽 서비스 쪽에 그 지표가 좀 나빴다. 이건 물론 이번 달이 아니고 지난달 지표인데요. 네. 안 좋았었는데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좋았어요. 스냅 거하고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알파벳 뭐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한 5% 넘게 빠졌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뭐 탈바꿈 할 거다 뭐 이런 선언을 했는데, 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좀 좋았고, 그리고 폭스콘이라고 그 아이폰을 제조하는 업체죠. 그 회사가 전 세계에 전기차 그 설립 공장을 설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EV 그 전기차 점유율을 생산 점유율을 10%로 가져가는 게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기업들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호재, 지난번 또 벤츠가 나왔는데 이번엔 또 폭스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리비안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전기차 업체가 있는데 3조를 투자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존이랑 포드가 참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이 지금 전기차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리비안에다가 10만 대를 지금 주문을 한 상태예요. 상당히 큰 규모의 주문을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호재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는데, 거기다가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비트코인 뭐 결제한다라는 그런 또 뉴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실관계를 아직 뭐 확인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5억 달러 자사주 매입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단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이 좋았는데,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쭉 밀려버렸습니다. 계속 밀려가지고. 안 좋은 거죠. 반등을 못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반등 시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10,000계약 정도, 1조가 넘게 매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줄이는 그런 흐름이 있긴 했는데 전혀 뭐 도움이 되질 않았고, 그리고 뭐 중국 시장이 저렇게 빠지는 거랑 우리랑 그게 큰 상관 없어 보이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매도였습니다. 일단 뭐 시장 흐름이 중국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하락했는데요. 상승 동력이 많이 상실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중국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악재가 나와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밀려버리게 되면 이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이게 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중국이 왜 빠졌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중국이 빠진 뉴스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정방이라고 하는 그 술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하한가를 맞았는데, 그런 뉴스도 있고, 그리고 텐센트 뮤직에 대해서 그 독점 관련돼가지고 벌금을 부과를 또 했어요. 네. 지금 기업들 규제에 관해서 정부가 지금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자본시장이 아니잖아요. 이건 민주주의 자본시장이 아닌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규제는 각 나라마다 다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교육 금지 관련돼 가지고 뭐 사교육 업체들 상장 금지, 뭐 투자 금지,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서 나왔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세 가지 그 뉴스가 영향을 주긴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중국에서 난징에서 지금 38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산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앞선 제가 말씀드렸던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예 그냥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도시를 봉쇄를 해버렸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난징 상당히 큰 도시인데 봉쇄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우려가 있겠죠. 네. 그러면 중국 경제가 또 멈춰버리잖아요. 네. 그런 우려가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중국이 지금 개발한 그 백신 이거 자랑을 많이 하면서 이거 접종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봉쇄를 해버리면 이 접종이 물백신이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봉쇄를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뭐 11만 명 나왔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봉쇄할 의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제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같이 그렇게 가야지, 뭐 중국만 봉쇄를 해가지고 경제를 또 멈춰버리게 만들면 안 좋을 텐데, 일단 경험상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좀 우려하는 그런 규제, 봉쇄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선물을 이렇게 무작정 매도를 해버리는, 거의 뭐 한 2시간 만에 거의 한 1조를 그냥 한 번에 쏟아버렸는데, 네. 그런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나와가지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몇 개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뭐 이렇게 상승이 다 약해지는, 아니면 하락 전환해버리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일단 중국의 이런 그 하락이 오늘 뭐 장중에 상해는 마이너스 3.5%, A50 지수는 마이너스 5%를 넘었었고, 홍콩 쪽도 지금 거의 4% 가까이 육박에서 마이너스 빠지고 있는데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단발적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코로나 때문이라면 단발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연준 회의 내용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호적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연준의 그 회의에 대해서 한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기존의 입장과 똑같은 그런 방향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이번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조금 더 그 양적 완화를 더 강하게 진행한다라는 어떤 뭐 그런 뉴스를 만들어낼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존의 입장과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좀 다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악재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코로나가 퍼졌기 때문에 더 지금 유행을 다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과 입장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면 이거는 매파적 기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보다 조금 입장을 더 완화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에는 연준이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아침에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관련된 뉴스가 한 서너 번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무슨 뉴스였냐면 부채 한도 증액 아니면 유예를 강하게 호소하는 경고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디폴트가 난다. 예, 빨리 해라. 8월 1일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공화당에 관련된 뉴스는 전혀 없었죠. 네, 어떤 반응인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일단 재무장관이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미국이 디폴트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 그리고 미국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부도나면 큰일 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게 그렇게 나온다면 디폴트가 나온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투자자들이 지금 뭐 이번에 또 뭐 이렇게 좀 잡음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나와야 공화당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생성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이 조금 나서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같은 날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이걸 따라가지고 반등을 했다가 중국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데 한 번에 쭉 밀려버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연준이 어떤 그런 발언이 나와버리면 쇼크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지금 제가 지난주에는 그 좀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면 아 이게 좀 기회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중국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기회가 상실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네. 왠지 좀 불안한 그런 움직임이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연준의 이번 뉴스가 시장에 우호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악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이 경제가 정상화가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그게 맞죠 당연히. 네. 트럼프 때 트럼프가 말을 한번 잘못했는데 달러 강세를 원한다 뭐 이런 달러 강세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미국은 그 원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의 환율이 올라가는 거, 네. 그러니까 그 환율이 약세, 자국의 그 통화가 약세이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그 다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고 기축 통화 같은 경우는 항상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게 다른 통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통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엔화랑 비교했을 때 엔화가 이만큼 떨어지는데 달러가 더 많이 떨어지면 약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만큼 떨어지는데 이만큼 떨어지면 강세로 보이잖아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달러 약세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때 한번 트럼프가 강세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달러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 트럼프 정부 때. 그때 보시면 2017년도에 그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통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만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죽어요. 네.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이 횡보 밴드를 상향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반영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가지고
미국채 금리와 우리나라 국채 금리의 차이, 요거 가지고 이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환율이 달러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근데 뭐 좀 위험이 또 커진다 그러면 미국채를 또 사고 싶어지는 게 그게 또 흐름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비달러를 쓰는 다른 나라들은 다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국이 정상화로 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안 받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렇게 안 좋아서 많이 빠지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았던, 달러 인덱스는 빠졌어요. 오늘 빠졌는데 오늘 우리나라 환율은 1155원까지 올랐죠. 위안화가 올랐거든요. 위안화가 올랐는데 오늘은 엔화가 강세였어요. 엔화가 강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엔화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엔화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엔화, 지금 일본 정부의 부채가 260%예요. 일본은 엔화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위험을 피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출이 워낙 많아가지고 상환하는 겁니다, 그거. 네.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이 강세를 띈다 해가지고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오늘은 환율이 그렇게 움직였고,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금을 만들 기회마저 오늘 뺏어버렸다라는 게 조금 우려될 만한 그런 일이에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기업들 실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 중국이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약간의 조금 그런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꺾어버릴 정도로, 상승 기조를 꺾어버릴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상승해요.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밴드를 돌파해서 상향 쪽으로 이제 상승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시장을 감망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